슝 꿈을 게임처럼 퀘스트 맵. 이번 스테이지의 안내자, 꿈을 주는 부자 차드입니다. 자, 이번 1스테이지의 6번째 파트, 사업자 정보 관리하는 시트와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기본만 배우기. 사업자 정보 시트, 이제 사업자가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자가 4개가 있으면은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스쿠지옥 11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4개씩이면 숫자가 20개예요.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관리하죠? 따로 뭐 적어놓는 건 계시나요? 나중엔 정말 헷갈리고, 이제 사업자마다 통장도 한 개씩 만들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면은 그때는 통장도 따로, 그 다음 사업자별로 카드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업자별로 카드도 따로. 와우, 이때는 그러면 이제 진짜 막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면은 API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연동 가능한 그러한 키가 있어요. API 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사업자별로 다 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이버 따로, 쿠팡 따로. 와, 나중에 이거를 관리하는 게 정말 일이 돼버립니다. 자, 이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업자 관리 시트를 한 번에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시트예요. 상호명을 정하셨죠? 그러면은 영문 상호명을 꼭 정하세요. 대표님 나름대로 이제 이 상호는 이렇게 용명 쓸 거야 라고 하는 상호명을 꼭 정하세요.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도 영문 사업자명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런그라운드라고 하면은 셀런그라운드라고 하는 영어랑 똑같이 발음되는 셀런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죠. 저희는 짧게 셀런드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냥 셀런드라고 적었어요. 사업자 번호도 대쉬가 있는 거랑 대쉬 없는 거랑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고 똑같이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영업증 번호가 있죠. 지역 나오고 이제 연도 나오고 번호 나오는 거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거 써주시고, 그 다음 주소, 통짜 주소입니다. 통짜. 그래서 통으로 된 주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주소 1은 검색용 주소예요. 그래서 막 검색하잖아요. 그 검색을 할 때 꼭 요거로 넣어주세요. 요거 넣고 상세 주소에다가 요거 복사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끝. 굳이 이렇게 2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훨씬 더 회원가입할 때 수월합니다. 해놓으세요. 자, 개업일이 필요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어디죠? 티몰이에요. 티몰은 개업일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일이 써져 있어요. 그 개업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계약서 종료상 종료일은 뭐냐면은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했을 때, 자, 이때가 돼간다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 새로 계약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기 위해서 적어 놓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두기 위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글 아이디는 각각 다 따로따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고 이렇게 비번도 넣어주세요. 자, 그 중에서 2차 인증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는 모든 쇼핑몰에서 다 이걸 쓸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걸로 맞춰주세요. 가능하면 알뜰폰으로 해놓은 걸로 맞춰주면 좋겠죠. 2차 인증도 처음에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좀 불편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차 인증도 요 중에 요 대표 아이디 중에서 하나를 사업자용 이메일로 정해서 여기다가 쭈르륵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네이버는 네이버 스토어명과 스스 아이디 비번이에요. 근데 이제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는 구글 아이디를 쓰면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가입할 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구글 아이디, 그러니까 이메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구글 아이디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구글 아이디 만들 때 영문 상호명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요 영문 상호명의 구글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가 전부 다 영문 상호명으로 된 똑같은 녀석이겠죠? 나중에 관리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쿠팡도 아이디 만들 때 영문 상호명을 가져와서 입력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뭐 쿠팡은 아이디 다 따로 만들고 이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한 사업자가 아이디가 다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내 스스로가 이 사업자의 이 쿠팡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아이디로 구분을 해주세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나중에 API 값을 받을 건데요. 그때 API 값 필요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ESM은 옥션과 지마켓이 합쳐져 있죠. 옥션과 지마켓이 합쳐서 마스터 아이디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옥션은 국내용 아이디와 해외용 아이디가 따로 있죠. 지마켓도 그렇고 국내용이면 국내, 해외면 해외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당연히 영문 상호명 똑같이 입력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마스터 아이디도 영문 상호명과 흡사하게 만들어 주세요. 영문 상호명 플러스 숫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옥션 API 값, 이건 나중에. 통장 비번은 처음 만들 때 만들기 때문에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G마켓은. 자, 11번가는 복수 아이디가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에 있으셨던 분들은 써주시고, 그 다음에 11번가도 국내와 해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적어주시고, 아이디랑 비번 적어주시고, 각 내용에 뭐가 이렇게 적혀있는 게 있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메프는 해외 아이디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해외가 가능하냐 불가하냐예요. 위메프의 경우는 해외 배송을 신청해서 따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줘야 되고, 차후에 이제 위메프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불가가 당연한 거고요. 이걸 이제 가능으로 바꿔야겠죠. 신청해서. 아이디 비번 적어주시면 되고, API 값은 나중에. 팀원도 아이디 비번 적어주시고, 나중에. 팀원은 해외와 이게 없어. 해외와 그게 없습니다. 쿠팡이랑 스스 똑같죠. 쿠팡이랑 스스도 해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출고지만 영문으로 바꾸면 해외, 출고지를 한국어로 바꾸면 국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게 티몬과 쿠팡, 네이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롯데온 아이디 비번, 해외 가능 여부, 가능 불가 해주시면 되고, 인터파크도 아이디 비번만 넣어주시고, 요 뒤에 있는 거는 API 값, 요거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상당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업자를 18개 내봤잖아요. 다 필요한 정보입니다.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통관보호를 저는 제 거, 동생 거,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이렇게 4개를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 개 넣어서 쓰시는 게 지금은 필요하고요. 저도 고객센터 알뜰폰이 따로 있어요. 알뜰폰 번호를 따로 입력을 해주세요. 출고지입니다. 출고지, 우리가 출고지 말하는 출고지는 배대지입니다. 배대지 주소 앞으로 적을 거고, 그때마다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배대지 가입할 때. 그래서 통주소, 주소, 검색용 주소, 그 다음 상세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도 이것저것 뭐 적어봤는데, 제가 실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아이디랑 비번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 뭐 또 추가해서 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정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로 옮기면은 좌우로 움직일 때 이 고정틀이 안 따라오죠. 이거 엑셀의 고정틀과 똑같습니다. 요것도 고정틀, 아래로 내려갈 때 고정틀. 그러니까 고정틀을 따로 만드는 게 엑셀처럼 없어요. 그냥 얘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답니다. 고정틀을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 숨김이 있습니다. 숨김. 그룹화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L행 다음에 바로 AD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중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엑셀의 숨기기 기능과 조금 달라요. 그룹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룹화로 숨긴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다시피 정산 계좌가 사업자마다 다르고요, 매입 카드가 사업자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업자용 홈택스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자, 이 내용은 회계 세팅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지금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은 각각 다 적어주세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산계좌에 4자리 비번 내진 6자리 비번, 은행에서 통장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4자리 비번과 6자리 비번이 달라요. 공인인증서 번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카드도 4자리만 쓰는 데가 있고 6자리만 쓰는 데가 있어요. 보통 6자리 잘 안 쓰죠, 카드는. 그리고 카드 어플 핀 번호는 보통 6자리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사업자용 홈택스 아이디는 사업자용, 개인용 계좌가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을 때만 사업용 홈택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회계 세팅할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접어두세요. 그리고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4자리 비번이 다 똑같잖아요. 그쵸? 다 똑같은 거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접어두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보기란에서 공유, 그래서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 그 다음에 뷰어로 링크를 넣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링크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를 이제 더보기란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뷰어잖아요. 볼 수만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가져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일 눌러주시고 사본 만들기, 이걸 하시면은 이제 내가 구글에 로그인되어 있는 아이디의 드라이브로 저장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쉽죠? 그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서 잘 쓰시면 됩니다. 뭐 대단할 건 없잖아요. 이런 거 나눠드리는 것도 뭐 별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거, 폴더링 하면 생성하는 거 우리 해봤죠? 저번 시간에 살짝 해봤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과의 장단점이 있어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많아서 업무 속도를 높일 때는 참 좋아. 그리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뭘 빠르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단축키가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구글은 웹상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랑 겹치는 게 많아.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단점이에요. 구글 시트의 장점은 웹 기반의 확장 프로그램이 링크 연결이 되면서 확장성을 엄청나게 가져요. 예를 들어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 그 다음에 링크로 그냥 바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링크를 연결해주는 중간 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서 더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은 하나의 시트에 하나의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구글은 이제 아까 방금 공유했듯이 누군가랑 공유하면서 협업하면서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수월하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일 장부라든가 저러한 이제 아이디를 관리하고 있는 시트를 직원과 같이 보고 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게 구글 시트의 최장점이죠. 클라우딩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딩, 실시간, 이게 정말 나이스한 거죠. 공유, 방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공유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반 액세스로 공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Gmail을 넣어주면 그 사람하고만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권한을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이 권한을 삭제해서 이 사람의 권한을 아예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소유자가 저니까. 아니면은 뷰어로 볼 수만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반 액세스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뷰어로 써요. 네, 이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이거를 사본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은 이제 대표님만의 파일이 되니까 누구랑 공유하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만. 단축키, 컨트롤 방향키, 쉬프트 방향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방향키, 요 세 개는 기본이에요. 요거랑 값만 붙여넣기, 개념과 수식, 서식, 필터, 조건부 서식, 요거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아시는 분들은 개념이 똑같아요. 그냥 뭐 다를 거 없이 엑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요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모양새인데, 자, 이런 것들은 텍스트 서식이죠. 자, 날짜 서식은 이런 것들이고, 숫자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텍스트고, 이것도 텍스트예요. 왜냐면은 숫자 뒤에 글씨가 있으니까요. 텍스트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컨트롤 방향키를 하면 해당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가장 끝으로 옮겨가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위까지 중에 가장 끝,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그런 기능이 있고요. 쉬프트는 블럭을 씌워요. 한 칸씩.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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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블럭을 씌우는데, 요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끝까지 가면서 블럭을 씌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아래, 그럼 이렇게 블럭 씌울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값만 붙여넣기인데요. 이제 웹상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복사를 했을 때 한번 뭐가 있을까요? 적정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는다. 자, 이렇게 각각의 링크와 함께 붙여 넣어줘요.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인데, 그냥 링크가 있는 것들은 링크를 같이 복사해서 넣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링크를 넣기 싫다. 나는 원래 여기 있는 폰트와 색상, 뭐 글씨색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기입니다. 이게 컨트롤 시프트 V예요. 값만 붙여넣을 땐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텍스트만 가져와서 집어넣어주는 게 값만 붙여넣기입니다. 실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갖고 오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URL까지 다 가져오는 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수식입니다. 함수죠. 함수는 엑셀이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썸 함수를 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줘. 그럼 이렇게 더해주겠죠. 근데 왜 안 더해졌을까요? 자, 이게 바로 서식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텍스트 서식이 걸려 있어서 숫자로 인식하지 않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엑셀을 배울 때 저도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이걸 서식 더보기에서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 숫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점 밑으로 두 개가 보여지는데, 이것도 수점 이하 자리 감소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서식이고, 날짜 서식은 더블 클릭하면은 달력이 딱 보여져야 돼요. 달력이. 그럼 지금 달력이 안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서식이 일치하지 않아서예요. 서식을 얘를 이런 식으로 날짜 서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날짜 서식으로 바꿔주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달력이 떠요. 이게 날짜 서식입니다. 이거는 수식. 이거는 수식. 그래서 뭐 sum 함수, if 함수, average 함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날짜, 텍스트, 숫자 이렇게 바꾸는 걸 서식이라고 합니다. 서식란에서 할 수가 있고요. 조건부 서식과 필터입니다. 조건부 서식과 필터. 필터는 뭘까요? 필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터 값이 여기 있습니다. 필터 만들기를 하면은 이때 우리가 이 날짜 서식에서 필요 없는 2개 뭐 3개 빼달라. 그럼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정할 수가 있죠. 모두 선택하고 확인. 네, 숫자 서식에서도 조건별 필터링, 값별 필터링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터는 각각 색상별로도 가능하고, 그다음 조건별로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다. 조건별로는 뭐 텍스트 포함, 뭐뭐보다 큼, 뭐뭐보다 초과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엑셀에서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서식 중에서도 조건부 서식입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지금 요 란 AG에 16부터 AG에 22까지 딱 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가 있냐? 500만이네. 500만 원보다 초과하면은 이렇게 색상을 칠해달라 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요게 이제 서식을 넣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스스로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까지 해서 기본만 한번 배워봤습니다. 차드 스토리. 저는 기록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운동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어제 내 기록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경쟁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경쟁하는 운동도 뭐 재밌기는 하죠. 제가 뭐 운동을 막 엄청 잘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제의 기록을 이기는 게 오늘의 제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혼자서 세레모니라는데요. 요즘에는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요 근래에 혼자서 50분 안에 1.9km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한 번만 가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고, 반바퀴 25m죠. 반바퀴만 가도 쉬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잘 못해서 수영을. 어쨌든 요 근래에 50분 안에 1500m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혼자 세레머니를 합니다. 예스! 제가 항상 그 엔딩 마지막에 하는 그 예스가 제가 하는 세레머니예요. 혼자서 어제의 기록을 깨면 혼자서 예스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기로 했던 운동량을 채우면 예스를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똑같고 사이클을 할 때도 똑같아요. 스스로가 내가 어제의 나를 이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일을 완성을 하면 그때 한번 혼자서 세레모니를 해보십시오. 예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을 게임처럼 신나고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스!